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드라마 마지막 화가, 그리고 국내에서는 4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길이도 가장 짧고 제 취향과는 가장 맞지 않았던 에피소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결말부를 위한 빌드업을 위해 잠깐 쉬어가는 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댓글창에서 다음 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4화 이후의 에피소드 스포일러는 절대로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화 줄거리입니다. 행성 마푸조에서 결국 리바에게 붙잡힌 레아는 무스타파의 위성인 누르의 인퀴지터 요새로 이송되고, 오비완은 새로 만난 패스 세력에게 구조되어 행성 자빔에서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리바는 붙잡은 레아를 신문해서 오비완과 제다이 동조자들인 패스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는 상황. 그걸 넋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오비완은 제국 장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탈라, 그리고 패스 세력과 인퀴지터 요새에 함께 잠입합니다. 탈라의 기지와 점점 되찾아가는 오비완의 실력으로 레아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리바는 레아의 드로이드인 롤라에 추적 장치를 몰래 심어두면서 자빔 행성의 기지가 발각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번 전개되었던 이야기 진행이 잠깐 쉬어가는 에피소드였죠. 오비완 케노비의 챕터 4는 패스 세력과 리바 이야기의 빌드업을 위해서 메인 서사보다는 주변 볼거리들에 더 집중했던 화였습니다. 우선 에피소드 오프닝 씬부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타 탱크에 담겨서 두 사람 모두 함께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교차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역대 스타워즈 영상 작품군 중 가장 변태 같은 장면 탑5에 들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에 놓여서 서로의 역사, 서로의 아픔을 포스로 무의식 중에 공유할 그들을 상상하니 짧은 장면이었음에도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있다면 역시 로큰이 이끄는 반제국주의 집단 패스 세력이었습니다. 로크는 클론 전쟁기의 군인이었는지 오비완을 계속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스 감흥자 아내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제다이들의 활약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인물이라 그런지 제국기에 탄압받는 제다이들을 구해주는 세력을 만들었나 봅니다. 제국 장교 출신인 탈라 또한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인퀴지터들의 모습을 보고 로큰의 이런 대의에 동참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3화 후기에서도 말했듯 패스 세력은 지금껏 저희가 본 적이 없는 유의 반군입니다. 그들의 동기도 성장 과정도 앞으로의 화력도 전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 세력 이야기를 제다이 서바이버 같은 곳에서도 풀어준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패스 반란군이 하필이면 자빔 행성을 기지로 삼았다는 점에도 꽤 재미있는 비화가 숨어있긴 한데 이 이야기는 차후 다른 영상에서 언급해보겠습니다. 게임 오더의 몰락에 처음 등장했던 인퀴지터 요새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게임으로부터 5년 후의 모습이 그려진 것인데요. 가운데에 비어있는 공간이 메워지는 등 건물 외형이 더 투박해졌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게임에 등장한 퍼지 트루퍼 훈련장 등의 이미 공개된 장소들을 조명하는 대신 그만큼 더 충격적인 장소 하나를 소개했죠. 바로 제다이들의 시체들이 보관된 일종의 영안실이었습니다. 테라 시누베나 콜맨카즈 같은 네임드 제다이부터 노인과 여자, 심지어는 아주 어려 보이는 영린까지 고체화시켜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처음 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소재였는데 실사화로 보니까 끔찍함을 넘어서 약간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이 이 시신들로 무얼 하는지, 여기 박제된 제다이들이 누구인지는 역시나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인퀴지터 요새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탈라와 보안장교, 그리고 탈라와 같은 계급의 장교가 보여주는 계급놀이도 재밌었습니다. 검은색 장교복은 보통 스톰트루퍼 장교나 부사관이 입는 옷이고, 회색 장교복이나 올리브색 장교복은 위관 이상의 장교들이 입는 옷인데, 그런 차이를 눈으로 보면서도 막말하면서 눈치 주는 광경은 처음 볼 때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로그원에서 정립한 계급장 체계에 따르면 파란색 3개짜리 계급장은 보안계의 소위 내지는 중위 계급이고, 탈라가 낀 빨간색 3개의 파란색 하나짜리 계급장은 육군 대위의 계급장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중 장면을 보면 이 보안 장교는 선임 장교들에게 털리고 있던데 이런 디테일들이 재밌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제국의 계급장 체계에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정 관리자 파블로 히달고는 야빈 전투 이전 시점의 계급장은 타킨이나 일부 최고위 제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 줄짜리 계급장을 썼고, 2줄짜리 계급장은 야빈 전투 이후 시점에 보급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그원이나 안도르, 오비완 모두 이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드디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 계급 체계가 정립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와 리바의 대화는 여러모로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건 맥락상 1시간짜리 후기 2편에서 할 예정입니다.
감정입니다. 혼자 남은 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 여기서 널 구할 사람은 너뿐이다. 구하러 올 사람은 없다. 과연 리바가 한 이 말은 눈앞에 있는 레아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베이더와 리바의 대화 또한 다스 베이더의 캐릭터성 파괴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종종 보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베이더 내면에 성격 급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오비안 케노비라는 사람 때문에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베이더의 침착함을 다시 되찾은 걸 보여줬던 장면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계속 다스 베이더 안에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있다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이번 화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오비안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그래도 그가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연출은 계속 있었습니다. 현란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깔끔한 그의 검술이 그 예시였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완전한 오비안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플롯이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야기가 너무 폴로노더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이벤트를 보여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어지간히 닮은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본 이야기를 아예 빼다 박은 선택은 아무리 빌드업을 위해 쉬어가는 에피소드라고 해도 스토리적으로는 게으르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액션은 그나마 광선검 액션이 주였기 때문에 이번 화에서는 크게 눈에 밟히는 부분은 없었는데, 오비안이 스톰트루퍼의 눈 바로 앞에서 숨는다거나 장교용 우위 하나 두르고 레아를 숨겨서 탈출한다던가 하는 장면들은 허접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 스타워즈니까 이해는 된다 해도 눈이 달린 사람 입장에서 어이없긴 했습니다. 스카리프 행성 정도야 장교까지 단체로 휴양지 감성에 군기 빠진 기지니까 이해한다 해도 제다이 사냥꾼들의 본부까지도 이렇게 개판이라는 건 약간 의아스러웠습니다. 이번 화에 처음 등장한 2세대 퍼지트루퍼는 딱히 비중도 없고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클로즈업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은 참 아쉬웠습니다. 전기봉을 들고 오비안을 위협이라도 했으면 존재감이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활약상이 없던 점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만에 스노우 스피더를 보는 것도 반가웠고, 제국군의 신기체인 미니 셔틀도 귀여워서 메카닉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잘자잘하게 뜯어볼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